안녕하십니까, 할까남입니다. 오늘은 저번 1편에 편입의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제가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면서 설명해드리는 것보다 저의 실제 사진과 자료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화면으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을 선택하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점이 자신의 상황과 맞는 것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과 그 시기에 따라서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에 대해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은지는 그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직접 선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처음 일반 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일반 편입이란 게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거나 혹은 졸업 예정자, 이 중에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라고 포함이 되는 건데, 이 학점은행제에 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전문대학교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 또는 일반 4년제 대학에서 대학교에서 2학년 수료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수료 예정증명서를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땡땡 전문대학교의 수료증서, 수료했다는 증명하는 증명서죠. 이건 예를 든 건데요. 중앙대학교의 수료 예정 확인서, 2학년까지 수료를 했다는 예정 확인서를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 편입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일반 편입의 장점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돼요. 대학에 편입하기 위해서 학사 편입이 유리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일반 편입의 장점이란 거는 학사 편입도 시험을 보기 위해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대학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정적인 스트레스 받고, 또 같이 병행하다 보면 편입시험과, 그렇다면 한쪽에 올인하지 못하고 이도저도 아니게 붕 뜨게 돼요. 이건 학점은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일반 편입이 유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서 일반 편입을 보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대신 단점으로는 경쟁률이 굉장히 빡세요. 정말 빡셉니다. 저는 일반 편입에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빡센 경쟁률이란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을 볼 때 한양대학교에서 제가 경영학과를 봤는데 일반 편입으로 문과로, 그것도 160대 1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 16명 정도 뽑았던 것 같은데 160 곱하기 16이니까 한 뭐 몇천 명 되는 거죠. 그 중에서 16명 들어가는 거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 됐고요. 당연히 광탈을 했고, 또 난이도도 같은 시험이지만 학사 편이나 일반 편입이나 점수 컷 라인이 굉장히 높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일반 편입에 좀 더 많기 때문에 학사 편입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어렵다. 점수 커트 라인이 높다고 해야 되겠죠. 내가 목표로 하는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심화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또 예비 번호가 잘 안 빠져요. 진짜 안 빠져요. 도편사나 뭐 카페같이 편입 관련된 카페에 가보면은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예비 몇 번입니다. 근데 이 학사 편입은 막 예비가 쭉쭉 빠져요. 뭐 몇 번 빠집니다, 뭐 몇 번 빠집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일반 편입은 정말 안 빠져요. 또 저의 예를 들면, 제가 한국 외대 시험을 봤을 때 예비가 그때 2번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전공이 프랑스어과인가 뭐 이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외대 시험을 굉장히 잘 봤는데 예비가 2번인데 사람이 빠지질 않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일반 편입은 거의 예비가 잘 안 빠진다고, 특히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잘 안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킬 전부 다 자기가 원서 접수한 게 전부 다 떨어진다는 게 올킬인데, 이 올킬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일반 편입을 추천해드리는 이 코디네이션, 그냥 제가 짜드리는 걸 설명을 해드리면, 이 시험을 보시는 분이 전적대가 좋다, 전적대가 좋으면 일반을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학사 편입을 하게 되면 자신의 그 전적대를 포기해야 되거나 아니면 4년을 꽉 채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4년을 꽉 채우는 것 자체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학사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전적대를 버리게 되면 내가 전적대가 그다음에 괜찮아, 중상위권 서울에 뭐 괜찮은 대학이었는데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죠. 그래서 전적대가 좋은 분들은 일반을 보시고, 또는 내가 시간이나 돈이 좀 부족하다, 나이도 좀 많고 빠른 시간에 내가 승부를 봐서 대학을 편입해서 들어가겠다, 또는 나는 집안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돈을 많이 투자할 수 없어서 좀 더 빨리 보는 게 낫다. 왜냐면 학점은행제로 하더라도 이 돈이 들어갑니다. 학위를 따기 위해서. 그리고 역시 대학 등록금 만만치 않죠, 요즘에 한 학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나 돈이 충분치 않은 분들은 일반 편입이 유리할 거예요. 내가 영수 실력이 쩐다, 진짜 기가 막히다, 그러면 일반을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하는데, 문과 전형으로 본다 하면은 영어만으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와, 정말 이거는 제가 제 지인이라면 비춥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영어가 거의 메가스터디 김기훈급 돼야 돼요. 아무튼 농담이고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변태적인 분들이 있어요. 나는 고난의 행군을 굉장히 좋아한다. 남자 자존심이다. 야, 일반 문과 편입 가자. 이런 분들은 좀 보세요. 추천드려요. 그런 거 약간 도박적으로 약간 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보면서 뭔가 희열을 느끼고 싶다. 그런 분들 보세요. 저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학사 편입을 봐야 될 텐데, 사실 저도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둘 다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일반 편입은 올킬 당했습니다. 14군데 썼거든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는 제가 학사 편입 때 생각지도 않았던 대학도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사 편입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학사 편입이란 거는 이 일반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들, 또는 이 학점은행제에서 전문학사와 일반 학사 학위가 있는데, 이 학사 학위를 받은 학생들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게 편입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이 학사 편입의 장점은 경쟁률이나 난이도가 확실히 일반 편입보단 낮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상위권 대학을 갈수록 조금 줄긴 하는데, 그러니까 줄다는 의미가 일반 편입, 학사 편입의 차이가 좀 줄어들긴 해요. 그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주변을 봐도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인서울에서도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경기, 인천권에서 괜찮은 정도의 대학을 들어갈 때는 경쟁률과 난이도 확실히 낮아요. 특히 수학까지 본다.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시는 분이 여자다. 그렇다면 저는 학사 편입에 여대에 이공계를 들어가시면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완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분들이 이공계를 그래도 남성분들보다 조금 들어가시지 않고, 그리고 여대에 이공계의 그 커트라인이 편입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여성분들이 취업을 위해서 이공계를 생각하신다면 여대도 괜찮다. 그리고 예비번호가 정말 잘 빠져요. 이 예비번호가, 이것도 제 예인데, 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홍대 그때 기계관리, 그때 홍대는 공대를 썼습니다. 기계 쪽이었나 전자였나,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홍대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교에 붙었기도 했는데, 제가 홍대를 사실 그렇게 시험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비 15번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 과가 한 9명 정도 뽑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배수가 넘는 거죠. 그래서 별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순번이 됐다고, 등록하실 거냐. 근데 저는 이제 이미 그때 성대를 합격한 상태여서, 저는 이미 다른 대학에 붙었다고 이제 죄송하다고 끊었는데, 그만큼 1배수가 넘어가도 그 당시에는 그 예비번호가 정말 잘 빠졌던 기억이 있고, 그때 당시에 편입 카페나 이런 거 들어봤을 때도 굉장히 잘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 동국대, 경희대, 거기도 예비 1번인가 2번이었는데 뭐 그냥 바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합격을 했었고, 그리고 성대도 제가 2차 추합으로 예비 번호가 빠져서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 번호가 상위권 대학인데도 그래도 좀 빠진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대신 단점이라면은 아까 그 일반 편입과 반대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고요. 일반 대학에서 학점은행제를 하려면 전적태를 자퇴해야 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적태가 좀 비교적 조금 안 좋으시거나, 나는 그 전적대를 포기해도 크게 인생에 지장이 없다, 이러시면은 학사 편입으로 하시는 게, 그러니까 중간에 일반 대학을 다니실 경우죠, 전문대나. 그럴 경우에 전적대를 자퇴하기 때문에 이거 단점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사 편입을 추천하는 이 코디네이션 추천하는 분들은, 이 일반 대학 3학년 이상 수료를 한 분들, 기왕이면은 그냥 4년을 다 채워서 그 대학에 학사로 보시고, 어차피 3학년 이상 다녔으면은 그 대학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을 완전히 졸업을 하시고 보시고, 또는 고졸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학 그때 들어가지 못하고 고졸이신 분들 경우에는, 기왕 어차피 이제 학위를 따셔야 되는데 학점은행제나 뭐 일반 대학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그냥 학점은행제 일반 전문 학위보단 학사 학위를 따서 조금 더 쉽게 편입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 학사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영수 실력이 내가 다소 조금 부족하다, 학사 편입을 추천합니다. 확실히 조금 경쟁력이 학사 편입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게 이 학사 편입의 메리트겠죠. 또는 나는 시간과 비용이 좀 여유롭다, 그래도 조금 길게 시험을 대비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학사 편입을 추천합니다. 제가 둘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기왕이면 학사 편입이 낫다. 특히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에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일반적인 대학을 나와서 편입을 하는 경우는 그래도 조금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소하지는 않으실 텐데 이 학점은행제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학점은행제라는 게 왜냐면은 평상시에 경험을 해볼 수 없잖아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학을 들어갔을 때 이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리고 특히 이 학점은행제에도 코디네이션이 자기한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학점은행제라는 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교육부 산하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운영하는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에요. 뭐 일반 주부라든지 학생 아니면 뭐 회사원 누구나 할 거 없이 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를 딸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는 이제 80학점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일반 편입을 볼 수 있는 자격이죠. 그리고 이제 학사학위, 학사 편입을 볼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 학점은행제 이 전문학사를 따기 위해서는 총 80학점이 이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그 디테일한 그 조건이 있어요. 학점을 어떻게 따야 되는지에 대한. 교양이 15학점, 일반이 20학점, 전공이 45학점을 이수를 해야지 전문학사 자격 요건이 돼가지고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사학위는 140학점 중에 교양 30, 일반 50, 전공 60을 이수를 해야지 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럼 왜 이 편입에서 왜 학점은행제를 많이 할까요? 왜 이 편입과 학점은행제를 뗄 수가 없을까요? 많이 들을 수밖에 없고, 관계가. 그거는 이 시간과 비용을 줄여서 학위를 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 학위를 딸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거죠. 일반 대학을 들어가서 등록금이 뭐 3, 400, 500 넘어가 비싼 데도 그렇게 되죠. 그런데 학점은행제는 그거의 뭐 절반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른 돈이 들어가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학점을 딸 수 있기 때문에, 또 1년에 일반 대학을 다니면 들 수 있는 학점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30학점, 40학점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자기 노력하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점은행제 많이 이용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따냐 하면은, 이게 학점은행제라는 거 이름의 자체에서 약간 힌트가 있는데, 은행 같은 거예요. 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돈을 집어넣죠, 은행에. 마찬가지로 이 학습자 등록, 계좌 등록 같은 건데, 학습자 등록을 하고 내가 학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따서 은행에 입금시키는 거죠. 학점 인정 신청 기간에 이렇게 1,4,7월이 있는데, 이때 내가 입금을 해서 학점을 누적을 시키고 그 누적된 걸로 나중에 적금을 한 번에 타듯이 이 학위 취득을 2월이나 8월에 따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무엇을 학점을 따나요? 여러 경로가 있다는데 그 여러 경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요 평가 인정 학습 과정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싸강이죠. 인터넷 강의를 말해요. 주로 인터넷 그 온라인 수업 매체를 통해서 학점을 들을 수 있는데, 요게 수업이 다 있는데요. 뭐 전공 교양 1번이 있는데, 일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거의 3학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2학점이나 4학점짜리 거의 없고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중요한 게 있는 게요, 한 학기에 24점, 1년에 42학점이 제한입니다. 그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으로 들을 수 있는 건요. 요건 이제 시간제랑도 연동이 되는데 그 자세한 거는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 강의는 42점이 맥스다. 그 다음에 이 자격이라는 거 자격증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 A 자격증을 따면 이 A 자격증에 대한 뭐 전공의 항목에 포함될 수 있고 일반이 될 수도 있고 교양 될 수도 있는데, 자격증에 해당되어 있는 학점이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저의 10학점 같은 유통관리사를 따는데, 그 당시에 텔레마케팅 그거 많이 하시죠. 텔레마케팅, 그 다음에 뭐 행정관리사 3급 이런 식으로 자격증을 따서 학점을 채워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 42학점 맥스 요거랑 별개이기 때문에 1년에 42학점을 더 초과해서 들을 수 있죠. 요것도 따고 이 자격증도 여러 개 따가지고 학점도 채우고 그런 식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격증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자격증에서 총 딸 수 있는 개수가 있어요. 전문학사에서는 2개만 딸 수 있고 학사에서는 3개만 딸 수 있습니다. 타전공이라면 내가 경영을 선택하면 다른 전공이죠. 그거는 이제 각각 1개씩만 인정이 되고, 학사에서는 전공 2개가 되겠고 여기서 전공 1개가 되겠죠. 그리고 학점은행제 전공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경영학을 많이 하고 가끔 뭐 정보통신이나 컴퓨터공학 뭐 이런 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저의 경우인데요, 이런 식으로 학사학위를 다 따게 되면은 경영 전공에 평점도 나오고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린 건, 제가 경영학과인데 이 학사학위가, 이 경영학을 제일 많이 선택을 하세요. 거의 대부분이 이거 경영학일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IT 쪽을 가시려는 분들은 정보통신이나 이제 컴공을 가시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경영을 가셔서 이 경영학과에 맞는 또 자격증이 뭐 유통관리사, 뭐 텔레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따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또 차후에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독학학위제가 좀 특이한데, 이 독학학위제는 말 그대로 이름에 자체 나와요. 독학으로 제가 학점을 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건데 이거 자체로도 학위를 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만으로만 다 학점을 따는 건 굉장히 비추해요. 그러시는 분 별로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이 독학학위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완전 교양, 그 다음에 2단계 전공 기초. 주로 이 2단계 안에서 점수를 많이 따십니다. 1단계는 국어, 국사, 외국어, 그 다음에 이 많은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서 5과목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한 과목당 학점은 4학점입니다. 4학점이어서 총 20학점이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합격하면 이 합격 기준에 100점 만점에 60점을 커트라인 넘으면 통과예요. 학점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묶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개별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그리고 주로 이제 요 3교시에 보는 것들 중에 많이 보시는 게 뭐 윤리라든지 뭐 문학개론, 그다음에 뭐 뭐 간단한 거 사회학개론 같은 거, 개론율을 많이 듣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2단계는 전공 기초인데, 이거는 이제 학점은행제에 내가 해당되는 학점에서 전공 기초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자기의 주로 이제 경영학이죠. 경영학에 맞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마케팅 원론을 들었던 것 같아요. 마케팅 조사였나? 아무튼 이 마케팅 관련 학점을 따가지고 전공을 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이 교양과정 1, 2과정이죠. 전공 기초랑 이게 40문항이고 하나에 2.5점 배점을 해서 100점 만점, 여기서 60점을 넘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공 심화 학위 취득에서 23문항에 2.5점 배점에 60점, 그 다음에 주관식 4문항에 10점에서 40점, 총 100점이죠. 이것도 역시 60점 넘으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점 인정 대상 학교라는 건요, 내 전적대에서 학점을 끌어오는 거예요. 전적대에서 들었던 수업을 이렇게 교양이나 일반, 전공이 겹치면 전공으로 들어갈 텐데,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교양이나 일반 선택으로 학점을 끌어온 경우죠. 시간제 등록은 이거와 비슷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랑 비슷하고요. 이제 뭐 국가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우리 집안 판소리 명창이다, 무형문화재에서 등록이 돼 있다, 이런 경우는 제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57학점 듣고 자격증 하나 따서 10점, 10학점, 그 다음에 독학학위제로 26점을 땄네요. 학점 인정 대상 점수를 끌어오는 거에서 40, 그 다음에 이것도 온라인 9점을 듣고 총 142학점을 들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이제 자료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온라인 수업 33, 자격증을 이제 2개 땄네요. 전공 필수 10, 이게 행정거래 3급일 거예요. 이렇게 24학점을 따고, 그 다음에 독학학위제로 17, 요 이제 뭐 5점짜리는 이제 2단계는 5점으로 돼가지고 6과목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17학점. 이 친구는 전적대에서 전공이 겹쳤기 때문에 전공이 겹치고 학점을 끌어오는 거를 66학점을 끌어왔고, 시간제는 없고 역시 무형문화재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140을 채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점은행제를 학위를 딸 때요, 이 최소 기준이 있어요. 아까 뭐 일반 교양 전공 들어야 되는 학점 수를 이제 별개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온라인 강의 18학점이 무조건 있어야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기준이 돼야 학위를 딸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꼭 돼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로 많이 선택하는 전공 경영학, 이게 제일 많죠. 그다음에 뭐 컴공이나 전북통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대학교와 학점은행제를 병행하는 방법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일반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그때까지 들었던 수업의 학점을 땡겨가지고 이제 자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적대가 좋으면 이 방법은 비추해요. 학점은행제로 채우고 끌어다 오는 거죠, 점수를. 그래서 부족한 학점은 학점은행제가 인정해주는 아까 여러가지 뭐 자격증, 온라인 수업, 독학사 이런 걸로 채워서 시간과 비용을 줄여가지고 학점은행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왜 편입에서 많이 하는 거에 대한 코디네이션, 자기한테 맞는 걸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굉장히 많이 한다, 편입에서. 마지막 정리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고, 주변에서 친구와 다른 경우도 같이 복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둘 다 경험을 했고, 일반 편입 올킬 당했습니다. 14군데. 그때 당시 고대부터 뭐 인하대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군데 다 이제 떨어졌고, 그 다음에 학사 편입으로 저는 요걸 했죠. 코디네이션에서 학점은행제를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점수를 맞추고 올합 8군데. 그래서 서성한 때부터
홍대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8군데를 다 붙었습니다. 골라서 갔죠. 사실 성균관대가 2차 추합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그 먼저 붙었던 거 이제 경희대랑 동국대, 이날에 공대도 있었고, 그 중에서 사실 성대가 되면서 그래도 기왕이면 성대를 가자 해서 성대를 갔어요. 그리고 예비번호 엄청 빠집니다. 저 다음으로 밑에 있는 분들도 많이 빠졌어요. 제가 도표연사 확인을 통해서 그 카페 통해서 많이 봤는데 예비 많이 빠지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학사 편입 예비 그래도 좀 빠지더라고요.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상황 되면 무조건 학사 편입 추천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 꼭 수학하세요. 진짜 굳이 나는 진짜 문과만 하겠다 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대쪽 같은 마음이 없으시면 취업을 위해 수학을 꼭 하시고, 그리고 전공이 같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가기도 좋고 학점 따기도 좋죠. 그 다음에 뭐 학점은행제를 돌려서 할 때도 뭐 전공도 인정 많이 되고, 대신 제가 볼 때 문과 전공은 어떻게든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높이 가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 문과 전공은 뭐 벼락치기든 뭐 딸딸딸 외우든 어떻게든 따라갈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저도 문과 수업을 들어봤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건 변외로 저학의 경우인데 이 자연계열 전공, 특히 생명과학, 화학, 그리고 바이오 계열, 생명공학 뭐 이런 조금 다른 분야, 물리 뭐 다른 분야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피트, 미트, 이제 약대 같은 거, 이제 치의대 같은 편입을 준비해가지고 전공을 미친 듯이 공부해서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 과고 출신도 많고 그래가지고 진짜 전공 점수 따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이오, 이 제가 말씀드린 계열에서 전공 학점을 따기 굉장히 어렵다.